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지상지역 전세권은 따로 이렇게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이거 한 10년치 이것만 보고 거기에 나온 것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너무 그냥 이거 맞으려고 따로 공부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한 몇 번 보면 맞춰요. 세 문제 중에서 한 두 개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만 맞으면 돼요. 따로 뭐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타인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대표적인 용익물권이죠. 그렇죠? 자, 어떤 게 지문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고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땅을 증여했다. 그럼 달라졌죠? 이때 건물 철거 특약 따위가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이때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된다. 잘 나오는 문제죠. 관습상 법정상권이 취득하기 위한 건물. 자, 1번 X. 그럼 2번.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용익물권이다. 물권이죠. 따라서 신소유자에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으니 신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물권이니까. 그 2번. 임대차와 다르죠. 자, 3번. 분묘기지권이라고 타인 토지에 묘지를 설치해서 그 묘지를 소유하면서 그 묘지에 대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묘지가 설치된 그 기지 및 주위의 빈 땅을 사용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하죠. 자, 취득하는 방법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무단 설치 후 20년 경과가 있고 내 땅에 묘지 설치 후 땅만 파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취득 시효 무상. 잘 나와요. 취득 시효 뭐라고요? 무상. 을이 갑소유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지나면 을은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이때 무상이라는 거.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3번 X.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공유 토지가 있어요. 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유 토지 위의, 잘 보세요. 공유 토지 위의 건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돼 있을 때 나중에 법정상권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법정상권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키워드가 3개가 나와요. 하나가 이 땅이 분할되는 경우,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두 번째, 지분을 양도한 경우.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이 건물이 토지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 법정상권 판례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데 잘 나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공유 토지.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 그 다음에 세 갈래. 분할됐냐? 지분 양도됐냐? 과반수 지분 얻어서 신축했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 지분자가 보이면 법정상권 안 돼. 지분자가 보이면 뭐라고요? 법정상권 안 돼요. 분할은 돼. 이렇게 구별해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딱. 그러면 4번에 보니까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신축했다고 돼 있죠? 밑에 거죠?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5번은요.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이 건물이 미등기야. 건물이 그 다음에 그 미등기 건물을 땅과 함께 양수라고 나와요. 그러면 답은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죠. 그죠? 그런데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아직 그런 등기를 넘겨봤지
못했고 땅만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땅은 누구 소유가 됐어요? 을 소유예요. 근데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는데 을 소유 땅, 갑소유 건물. 자, 그러니까 법정상권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기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그 사람한테 법정상권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로 땅과 건물을 함께 샀는데 땅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5번. 자, 옳은 거 2번. 그러니까 4번이나 5번 같은 것들은 이해해서 풀면 안 돼요. 머리만 깨지고 헷갈리기만 해요. 4번은 이렇게 나눠서 5번은 머릿속으로 땅하고 건물을 같이 샀는데 함께 샀는데 땅만 이전 등기 딱 이렇게만 기억하죠. 그럼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에 1번 지상권은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네요. 그렇죠? 지상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1번. 자, 2번 아까 봤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것도 키워드예요. 지문을 읽다가 환자가 들어오는 게 나왔어요. 환지 처분과 환매권 행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요 말이 나오면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사건은 이렇게 판례들을요, 키워드로 외우는 거예요. 그게 3번. 4번은, 지상권자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법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사건은 지료를 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걸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5번은요. 담보 목적 지상권 인정된다 그랬죠? 갑소유 땅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건물을 지으면 땅의 담보 가치가 하락되니까 갑이 건물을 못 짓도록 을이 뭐도 취득한다? 지상권도. 이게 담보 목적 지상권이죠? 엔드 갑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소멸되겠죠. 그 5번.